안녕하세요. 서울 종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87세 내과 전문의 이경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점점 늘어만 가는 주름을 보며 한숨을 쉬셨나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파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뻣뻣했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진료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75세 때는 진지하게 은퇴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스승이셨던 93세의 한 의사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여전히 진료를 보고 계셨고 저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선배님, 비결이 뭔가요? 아주 간단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신체 부위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야.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을 실천한 지 12년. 지금 저는 주 3일 진료를 하고 주말엔 손자들과 등산도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노인대학에서 건강 강의도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비싼 영양제나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일상적인 행동, 그 중에서도 씻는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가족, 친구들과 등산,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 내내 감기로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매일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종종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나이에 아직도 환자를 볼 수 있나요? 비결이 뭔가요? 비결요? 저는 깨끗이 잘 씻기만 했습니다. 저의 이 대답은 의사 선배의 가르침을 실천한 결과물인 몸의 변화와 60년간의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살기 위해선 건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중 몇몇 부위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처럼 전신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4가지 부위 관리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단 5분만 투자해도 신체 기능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 4가지 부위는 바로 손톱 및 입안, 혀와 잇몸 포함, 배꼽 안, 그리고 발가락 사이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위생 차원을 넘어 이 부위들은 세균이 가장 쉽게 모이고 번식하는 곳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씻을 때 소홀히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75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4부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주름, 흰머리, 관절통을 나이 들면 당연한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60년 의학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4가지 부위 관리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위, 손톱 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으셨나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손을 씻을 때 손톱 밑까지 꼼꼼히 닦으셨나요? 이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손톱 밑은 우리 몸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톱 밑에는 평균적으로 약 150만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화장실 변기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균들이 단순히 손톱 밑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23번 얼굴을 만지고 16번 입 주변을 만집니다. 결국 손톱 밑의 세균들은
우리 입과 코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78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을 때 그는 매년 두세 번씩 심한 감기에 걸려 항생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봐요. 감기만 걸리면 한 달은 고생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예상대로 손톱 밑은 깨끗하지 않았고 특히 엄지와 검지 손톱 밑에 검은 이물질이 끼어 있었습니다. 손을 씻을 때 손톱 밑까지 닦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손은 깨끗이 씻는데 손톱 밑까지는 글쎄요. 특별히 신경 쓰진 않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손을 씻을 때 손바닥과 손등은 꼼꼼히 씻지만 손톱 밑은 종종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손톱 밑은 세균의 온상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이 작은 부위가 우리 몸의 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첫째, 손톱용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일반 비누와 물로는 손톱 밑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손톱용 브러쉬를 사용하면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작은 솔을 하나 두고 사용합니다. 없다면 칫솔을 사용해도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을 물에 적신 후 비누를 충분히 묻힌 고 솔을 이용하여 손톱 밑을 10초씩 문질러 줍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 손톱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이므로 더욱 신경 써서 닦으세요. 둘째, 하루에 최소 3번, 특히 중요한 시간에 손톱 밑을 닦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 전, 그리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손톱 밑까지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진료실에 작은 솔을 두고 환자를 볼 때마다 사용합니다. 환자를 만지기 전, 그리고 다음 환자를 보기 전에 반드시 손톱 밑까지 깨끗이 닦습니다. 60년 동안의 의사 생활에서 저는 이 습관 덕분에 환자로부터 감염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셋째, 손톱을 적당한 길이로 유지하세요. 손톱이 너무 길면 그만큼 세균이 숨을 공간이 많아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손톱을 짧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 후 손 발톱을 정리합니다. 손톱은 손가락 끝과 거의 일치하게 약간의 흰 부분만 남기고 자릅니다. 이렇게 하면 손톱 밑에 끼는 이물질도 줄고 관리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넷째, 손톱 밑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습기는 세균 번식의 주요 원인입니다. 손을 씻은 후에는 손톱 밑까지 완전히 말려주세요. 특히 주방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면 소재의 작은 수건을 여러 장 준비해서 손을 닦을 때마다 손톱 사이사이를 꼼꼼히 말리라고 권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손톱 주변의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8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올 겨울에 처음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2~3번은 항생제를 먹었을 텐데 정말 손톱 밑을 깨끗이 하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손톱 밑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과 면역력에 직결되는 놀랍도록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손톱 밑을 특별히 관리해 보세요. 감기, 소화, 심지어 피부 트러블까지 놀랍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2번째, 입안, 혀와 잇몸도 포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양치질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양치질만으로 입안의 모든 세균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혀와 잇몸은 양치질만으로는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는 부위입니다. 입안, 특히 혀와 잇몸은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부위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입 안세균이 치매, 심장병,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진료실을 찾아온 82세 박순자 할머니는 10년 넘게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셨고 최근에는 기억력 저하로 더욱 걱정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이게 치매의 시작인가요? 그리고 심장약을 몇 년째 먹고 있는데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찰 중 그녀의 입안을 살펴봤더니 혀에 하얀 설태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잇몸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양치질을 몇 번 하시나요? 아침, 저녁으로 2번 해요. 치약도 좋은 걸로 쓰고 있고요. 혀는 닦으세요? 잇몸 마사지는 하시나요? 아, 그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이를 닦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박 할머니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혀는 우리 몸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혀의 표면은 무수한 작은 돌기로 이루어져 있어 음식 찌꺼기가 쉽게 끼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잇몸은 우리 몸의 혈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잇몸의 염증은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연결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 제가 오랜 세월 연구하고 실천해 온 입 안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혀 클리너를 사용하세요. 칫솔만으로는 혀의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혀 클리너를 사용하면 혀 표면의 설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양치질 후 혀 클리너를 혀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기며 3에서 5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구역질이 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금방 적응됩니다. 혀 클리너가 없다면 숟가락의 뒷면을 이용해도 됩니다. 저는 60년 넘게 매일 아침 이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간혹 바쁜 아침에 혀 클리닝을 건너뛰면 입안이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입 냄새가 신경 쓰입니다. 둘째, 잇몸 마사지를 해주세요. 잇몸은 나이가 들면서 퇴화하기 쉽습니다. 잇몸이 건강해야 치아가 단단히 자리 잡고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저녁 양치질 후 깨끗한 손가락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라고 권합니다. 위아래 잇몸을 원을 그리듯 1분간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잇몸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셋째,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세요. 소금은 천연 항균 효과가 있어 입안의 세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30초간 입안을 헹굽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플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진한 소금물이 아니라 묽은 소금물, 물 1컵에 소금 4분의 1티스푼로 충분합니다. 넷째, 물을 자주 마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 구강 건조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구강이 건조하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 시간마다 작은 물 1컵씩 마시라고 권합니다. 특히 식사 후와 취침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82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3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입 냄새가 사라졌어요. 남편이 그러는데 전에는 아침마다 제 입 냄새 때문에 괴로웠대요. 근데 요즘은 냄새가 안 난다고 무슨 약 먹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엔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심장약도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용량을 조금 줄였답니다. 여러분, 입 안 관리는 단순한 구강 위생을 넘어 전신 건강의 기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입 안 관리가 치매 예방, 심장 건강, 당뇨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라도 혀와 잇몸을 특별히 관리해 보세요. 이제 3번째 중요 부위인 배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꼽 안쪽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샤워할 때 그냥 물로 헹구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배꼽 안은 세균의 온상입니다.
배꼽은 구조상 움푹 들어가 있고 습도가 높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꼽에는 평균 67종류 이상의 세균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피부 감염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구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5세 최종철 할아버지는 몇 년간 원인 모를 피부 발진으로 고생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몸 전체가 가렵고 빨갛게 발진이 생겨요. 피부과에서 여러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못 찾겠대요. 약을 바르면 잠시 나아졌다가 또 재발하고 이러다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하나 싶어요. 저는 그의 피부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배꼽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배꼽 안쪽에 하얀 찌꺼기가 끼어 있었고 주변 피부는 붉게 자극받은 상태였습니다. 배꼽을 어떻게 씻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배꼽요? 그냥 샤워할 때 물로 씻고 특별히 신경 쓴 적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처럼 배꼽 청소를 소홀히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경향이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배꼽은 단순한 흔적이 아닙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배꼽을 신골이라 부르며 인체의 중심이자 생명력이 모이는 중요한 부위로 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배꼽 주변에는 중요한 림프절과 혈관이 분포하고 있어 배꼽의 감염이 전신으로 퍼질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랜 기간 연구하고 실천해온 배꼽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2회 면봉과 순한 오일로 배꼽 안을 닦아주세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면봉에 약간 묻힌 후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돌리며 닦아내세요. 오일은 배꼽 속 노폐물을 녹여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배꼽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세게 빡빡 문지르지 마세요. 오히려 감염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부드럽게 닦으셔야 합니다. 요즘도 저는 일요일과 수요일, 일주일에 2번 이 방법으로 배꼽을 관리합니다. 물론 저도 맨 처음에는 하얀 찌꺼기가 나왔지만 꾸준히 관리하니 점점 깨끗해졌습니다. 둘째, 배꼽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배꼽은 구조상 습기가 쉽게 차고 건조가 어려운 부위입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이나 드라이어로 배꼽 안까지 완전히 말려주세요. 특히 비만이 있거나 복부에 살이 많은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습한 환경은 곰팡이나 효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배꼽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배꼽 주변에는 중요한 림프절과 혈관이 모여 있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복부 순환이 개선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배꼽 주변을 1분간 마사지합니다. 이 간단한 작은 습관이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소화를 돕기도 합니다. 넷째, 알코올이나 강한 산성 비누를 사용하지 마세요. 배꼽 피부는 매우 민감합니다. 알코올이나 강한 산성 비누는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파괴하고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구하기 쉬운 순한 베이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만으로 배꼽을 관리하라고 권합니다. 자극이 적고 효과적입니다. 75세 최종철 할아버지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몇 년 동안 고생하던 피부 발진이 거의 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배꼽 관리만으로 이런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게다가 소화도 잘 되니 하루가 즐거워요. 여러분, 배꼽은 단순한 흠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자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배꼽을 특별히 관리해 보세요. 피부 건강과 소화 기능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중요 부위인 발가락 사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소홀히 관리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은 씻어도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닦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몸이 뻣뻣해져 발가락까지 손이 잘 닿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 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이곳에 피부 문제가 생기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소 당뇨병을 앓고 계셨던
80세 이정석 할아버지는 최근에는 발의 통증이 더 심해져 거의 걷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의 발을 살펴보니 발가락 사이에 하얀 균이 번식하고 있었고 작은 상처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발 관리는 생명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작은 상처가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은 어떻게 씻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샤워할 때 물로만 씻어요. 허리가 아파서 발가락까지 손이 잘 안 닿아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몸이 뻣뻣해져 발가락 사이까지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 관리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발가락 사이에는 무려 25만 개 이상의 땀샘이 있어 하루에 약 4분의 1컵의 땀을 분비합니다. 이 습한 환경은 무좀과 같은 곰팡이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발가락 사이는 피부가 얇고 민감해 작은 상처도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작은 상처나 감염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발 절단 사례 중 상당수가 발가락 사이의 작은 감염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12년간 실천해온 발가락 사이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목욕이나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닦아주세요. 특히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는 더욱 신경 써서 말려야 합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다면 수건을 발가락 사이에 끼워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이 방법으로 발가락 사이를 관리합니다. 둘째, 발가락 사이에 베이비 파우더나 옥수수 전분 가루를 뿌려주세요. 이는 습기를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 피부 자극을 예방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에 파우더를 가볍게 바르라고 권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뭉쳐서 또 다른 피부 질환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소량만 사용하세요. 셋째, 발가락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발가락을 넓게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간단한 운동은 발가락 사이의 공기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양말을 신기 전 그리고 저녁에 양말을 벗은 후 각 발에 1분씩 이 스트레칭을 합니다.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 문제가 있는 노인분들에게 이 운동은 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면 소재의 양말을 매일 갈아 신으세요. 합성 섬유 양말은 습기를 흡수하지 못해 발가락 사이가 습해지기 쉽습니다. 면 양말은 통기성이 좋아 발가락 사이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양말을 갈아 신고 신발을 벗을 때는 발가락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양말도 잠시 벗으라고 권합니다. 80세 이정석 할아버지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발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손자와 함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특히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이 할아버지의 발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고 혈당 조절도 더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발가락 사이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 전신 건강의 기본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순환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60년 의학 경험과 12년간의 실천을 통해 발견한 건강관리의 핵심 부위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너무 많아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지 어려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7세의 나이로 아직도 일하고 있는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손톱 밑을 브러쉬로 닦고, 식사 후에는 혀 클리너로 혀를 닦고, 저녁 샤워 시간에는 배꼽과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관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총 2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4가지의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양치질을 할 때 혀 클리닝을, 저녁 TV 뉴스를 볼 때 손톱 브러싱을, 샤워할 때 배꼽과 발가락 사이 관리를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되겠죠? 저는 오랜 환자들에게 항상 이런 방법으로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이것도 너무 힘드시다고요? 그럼 이 방법은 어떤가요? 바로 5분의 기적입니다. 첫째,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해서 관리하세요. 월요일은 손톱 밑, 수요일은 입안, 금요일은 배꼽 안, 일요일은 발가락 사이 관리의 날로 정하세요. 나머지 날은 기본적인 씻기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 작은 달력을 붙여두고 매일 어떤 부위를 관리할지 표시해 두었습니다. 둘째,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투자하세요. 방금 설명해 드린 관리법은 각 부위당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씩 바뀌는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5세 황순옥 할머니는 4가지 부위 관리법을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20년간 시달렸던 불면증도 해결했습니다. 선생님,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92세의 김동현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오랜 관절통을 크게 줄이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 좋을 줄 몰랐습니다.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가 어려운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관리에 스트레스를 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 하루 쉬었다가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도 가끔은 너무 피곤하거나 일이 많아 모든 관리를 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이라도 하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합니다.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60년 의료 현장에서 발견한 건강의 비결, 씻기만 해도 오래 살 수 있는 신체 부위 4곳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손톱 밑, 입안, 혀와 잇몸 포함, 배꼽 안, 발가락 사이. 이 4부위는 단순한 위생 차원을 넘어 우리 몸의 면역체계, 순환계, 소화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의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4곳만 깨끗이 해도 내 몸이 바뀝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은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어제의 습관이 만듭니다. 건강관리는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습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